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11일 일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하이라이트 경주였던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는요. 트리플라인이 전인미답의 4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19조 마방과 임성실 기수에게 축하의 말씀 전하겠고요. 자, 일요일 부산에서는 퀸즈2의 마지막 관문이죠. 경남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부산 5경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올 시즌 5세 이하 최강의 앞말이 어떤 말들이에게 영광이 돌아갈지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자, 부산 5경주 경남도지사배 대상 경주는요. 저희가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는 인기만 인정하는 경주에서는 이 전공법이 필요하겠고요. 혼전 경주에서는 역시 이 복병마 변칙 공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2차간에는 충분히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말이 1번 새로운 캡틴으로 보입니다. 전개도 유리하고 선행이죠. 게이트도 안쪽이고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 강공 작전 입상을 했던 1번 새로운 캡틴은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합니다. 4번마 A1 해머라는 마필도 실전 변화가 좋아지고 있죠. 모래를 맞고 좀 주행이 흔들리면서 약간의 방해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끈끈하게 걸음을 지켜내면서 스피드를 보여왔기 때문에 4번 A1 해머도 변화 가능성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압도적인 스피드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고 굉장히 여유 있는 걸음으로 1000m를 통과를 했었던 7번 원더풀 트루스였기 때문에 승급전, 비록 1300m로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선행 강공은 필연. 스스로 나갑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 앞선을 공략을 해서 나가는 그 초반 순발력에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추입을 하는 6번 라온 미라클이나 9번 라이징 삭스, 선임마와의 간격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몰락을 하는 틈에는 9번 라이징 삭스, 6번 라온 미라클 등의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임마의 득세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토암산 파워는 여유가 좀 큰 직선에서 한 발은 아쉽지만 초속과 중속에서 선행과 선임을 자유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줄어든 거리에 대한 가치 충분해 보이고요. 뛰면 뛸수록 걸음이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2세 앞말로서 2착 승급으로 이번 경기를 도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감량 조건도 상당히 좋죠. 최적 선입이 가능해진 훈련 상태와 전개 상황이 좋은 라오스레나는 이번 경주까지는 편성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중순부터 재개된 훈련 시 컨디션 매우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 입상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잠재력 드디어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입전개 후에 직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보여줄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7번 강한질주 같은 경우도 초반이 좀 굼뜬 단점이 있긴 한데 직선 추입력이 매우 좋습니다. 앞선이 쌓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유리한 말, 그럴 경우에 가장 유리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일 마필은 7번 금투사로 판단을 해요. 어차피 안쪽에서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렇게 선행에 대한 의지를 크게 펼칠 마필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선행을 가야 잘 뛰는 마필이 금투사기 때문에 일전 승급제도 잘 뛰었던 금투사의 선행력, 선행을 성공한다는 조건이라면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번 경주 직전 경주처럼 극단적인 그런 경합성 경주로 흘러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기본 능력 있고 정상적이 돌아왔으니까 버틸 가능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일요 예상 방송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이 야심차게 첫 스타트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3경주가 되겠고요. 최근에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 은근히 다수 출전했고요. 승급전에 다시금 연투 대치가 있는 말도 있죠.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서울 3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좀 이른 시간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3경주가 되겠고요. 이기고 시작해야죠. 이기고 시작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흐름과 경주 조건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가 아주 빠른 흐름은 아니라는 부분을 조금 체킹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흐름에 가장 걸맞고 경주 조건이 가장 좋아진 말 2번 마패봉 우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패봉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승급전이었고요. 외곽 11번 게이트로 밀려나 있었고 흐름 자체도 생각 외로 빨라졌었죠. 한일강자라는 말이 상당히 레이스를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기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깨고 아쉽게 머리차로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현 등급에 빠르게 적응세를 보여줬었던 2번 마패봉이 이번에는 인게이트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여부도 고려를 해봐야 할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베스트 에버. 일조의 기대주 중에 한 마리입니다.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고요. 데뷔전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할 만큼 상대마들을 모두 제압하면서 무려 5마신차의 낙승을 거둘 수 있을 만큼 그 저력, 이제부터는 내 뿜어줄 때다. 승급전이라고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데뷔가 늦었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말로 5번 제왕의 별도 공백 이후에 직전 경주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 다시 한번 힘 들어찬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컨디션 속의 회복세 5번 제왕의 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선행 선입 전개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약간 느린 흐름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10번 두 손 왕자죠. 아주 느린 흐름 힘들고요. 굉장히 빠른 흐름 당연히 힘들지만 이 정도의 흐름, 적정선으로 빨라지는 흐름에서는 자신의 주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10번 두 손 왕자의 선정까지는 기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꼭 이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마패봉을 필두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제왕별도 좋고 두손 왕자도 말씀해 주셨던 바깥쪽에는 베스트 에버까지도 기대치를 걸어봐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중간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마필은 조금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함께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마 스타리스트라는 전력이죠. 승급전 자체는 김태훈 기수가 좀 욕심을 냈죠. 게이트가 좋고 감량이 좋다 보니까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서 그 부분 때문에 아예 출전이었지만 직전의 경주 빅토아루 기수가 차분하게 선입을 가세하자 끈끈한 걸음을 지켜내면서 입상을 차지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스타리스트가 외곽에 있다 하더라도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평가가 돼요. 가벼운 모습 유지해주고 있는 12번마 스타리스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12번 스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상당히 비인기권에 존재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추천드렸습니다. 예, 방송 추천 경주였고요. 조금 아쉬웠던 대목은 이 스타리스트라는 말이 훈련식 걸음이 그렇게 탁월하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조금 멀어지기 마련이고요.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인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고 적인 기수 안장에서도 벗어났다는 부분이 좀 속상한 대목이긴 해요. 단지 훈련식 컨디션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주 조건이 불리해졌다는 부분은 꼭 짚어줘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의원께서 이번 추천 경주에서 중심마로 강조해 주신 이번 마패봉 저 역시 굉장히 중심마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로 다시 저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5번 제왕의 별이 초반에 이제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말로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 말들은 사실 선행을 나설 말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차선책으로 안쪽에 있는 1번 촘리아란 말도 충분히 기습선행 1번 게이트에서 노려볼 말로 판단이 됩니다. 5등급에서 이미 6월 달에 선행을 나서자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직전 10월달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나가면서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뭐 초반 스피드 자체가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 5번 재앙이벌이 예전에 굉장히 초반 스피드가 좋았지만 직전 경주의 모습으로는 뭐 굳이 꼭 선행을 5번 재앙이벌이 나간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번 촘리아도 충분히 이 정도 찬스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1번 촘리아의 기습 선행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습 선행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1번 촘리아 같은 경우에는 단지 선행을 나선다고 모든 것이 만사와 오케이가 되는 케이스는 분명히 아니죠. 압박이 일단 없어야 하겠고 압박 없는 편한 선행에서 안정적으로 힘한 배가 들어가 줘야 되는 유형인데 글쎄요.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분명히 5번 재앙의 별이라든가 2번 마패봉 등의 압박은 필연인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13번 스피릿 캡틴이라든가 외곽의 9번 정상만세 등의 기습 선행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번 촘리아가 게이트 2점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중심권의 마필인 이번 마패봉은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그동안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꾸준하게 재능력을 보였고 직전에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았죠. 외곽 게이트, 상대도 강했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2번 마패봉은 당연히 이 중심권의 마필인데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뭐 될 듯 말 듯한 말들이 은근히 많아 보여요. 9번 정상만세 여쭤볼게요. 1,400m 거리까지 충분한 가능성이 엿보였고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로 입상 전력이 있었죠. 최근에 연달아 1,700m 중장거리 출전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자, 오랜만에 거리 내려 1,300m 단거리에 출전합니다. 뭐 전개도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고. 자, 김지영 연육 9번 정상만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말은 사실 부담 중량이 조금 더 낮아져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발빠르게 나설 수 있는 선행형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발빠르게 나가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느린 흐름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줘야 되겠고 부담 중량도 56이면 조금 애매해. 흐름도 정상만세가 앞선에 가세하기에는 좀 빠른 흐름이라고 본다면 정상만세는 다음에 더 좋은 편성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3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유리해졌고 능력 우위로 보입니다. 이번 이 마패봉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 내일 여러 마리 마필들이 우후죽순 팔려나갈 수 있는 편성이겠습니다만 적정거리 출전 의지도 강하고 또한 전개도 유리한 마필로 엄선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일요 초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3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위 등급 장거리 1,7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동거리 꾸준한 회복세 보이며 우승했던 전력이 2두가 있는데 입상했던 전력이 2두가 있는데 과연 그 말들이 이번에도 연특 대치가 있는지 아니면 컨디션 좋아졌고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에게도 찬스가 올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1,700m 별정 B형 방식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누가 선행을 잡고 레이스 주도를 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전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2번 플라잉 조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플라잉 조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1,700m 첫 도전 시에는 철저하게 초반에 힘 안배에 들어가는 거리 적응도를 우선 높이려고 했었던 작전이었고요. 직전 경주에는 과감하게 선행에 대시를 해봤습니다만 아쉽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직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진 선행 트라이가 가능한 이번 편성 속에서 게이트까지 2번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 플라잉 조이가 선행 후 버티기 2번에는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6번 맞잡은 손 같은 경우는 추이평, 3번 시스프마 위너는 선이평, 그리고 1번 트리플 해피는 자유마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물론 추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허술하죠. 앞선이 텅 비어있는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독 선행 후 버티기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우선적으로 3번
시스프마 이너가 직전에는 무려 30kg 체중이 크게 불어서 공백 속에 31kg 체중이 크게 불면서 500kg 넘는 거구의 체격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직전 경주의 가장 큰 변화는 직선에서의 추임력 발휘 시 기대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부분과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음에도 타이밍이 늦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완전히 밀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소의 악벽 때문에 그동안에는 추입을 시도했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 김옥성 기수와의 호흡이라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6번 막자연송과 1번 트리플 에피가 도전합니다. 자, 2번 플라잉 조이가 얼마나 레이스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이번 경주의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왜 중요하냐면 6번 맞잡은 손과 1번 트리플 에피, 3번 시스프마 이너의 추임력 다툼을 이끌게 되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올라오기 힘든 6번 맞잡은 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흐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이 빨라지면 올라올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반면 1번 트리플 에피 참 재밌는 말이에요. 직전 경주에 57kg 이미 경험을 했고요. 직전 경주에 입상을 차지하는데 입상 후에 조재로 기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느려서 너무 고전을 했다. 즉 그렇게 느린 흐름이 될 경우에는 1번 트리플 에피는 고전을 했다. 자신의 주폭을 다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 너무 느려서. 이번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번 플라잉 조이가 이끄는 편안하게 이끄는 레이스라고 한다면 직전보다는 조금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1번 트리플 에피의 너른 축복 활용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소 직전보다 빨라지는 것이 역시 예상이 되는 3번 시스프마 위너 역시 선입권에서 응수한 후에 라스트에 더 안정되어가는 주행 자세로 이번 경주에 득달같이 달려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역이용해 나갈 수 있을까 6번 맞잡은 손이 언제 추입 타이밍을 가져가느냐가 이번 경주의 입상마 향방을 가르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선행마를 좋아합니다. 이번 플라잉 조이가 이끄는 레이스 주도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1번 트리플 에피와 2번 플라잉 조이 쪽에 우선 힘을 실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2번 플라잉 조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선행 찬스 버텨낼 수 있다. 그 부분이 포인트인 듯합니다. 직전에 나란히 동굴에 입상했던 1번 트리플 에피와 6번 맞잡은 손도 도전 가능 전력, 연투 가능 전력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1번 이 트리플 에피 다시금 찬스 맞은 마필로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들 소개해 주시죠. 네, 김재영 위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1번 트리플 에피를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개 좋고 능력상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단촐한 편성에서 올라오지 못할 이유가 오히려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말이고 여기 이제 6번 맞잡은 손에 직접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는 부분 또 개인적으로는 9번 온누리 알바라는 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선입권 전개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또 6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7번 한센바로우주 등 굉장히 끌리는 그런 말들이 좀 출전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9번 온누리 알바의 스피드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8번 영웅불패라는 말입니다. 복병으로 언급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말이 이제 4등급에서 아쉬운 모습을 거듭하다가 결국 강급이 됐는데 8월 경주에서 사실 8월 달부터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고질적인 그 늑발 그 부분도 많이 교정이 된 모습이고 그 당시의 경주력이라면 5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이 있는 걸음을 이미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직전 10월 달 경주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도 단촐한 편성에서 8번 영웅불패의 추입 경쟁력 충분히 통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번 영웅불패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8번 영웅불패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미 6살이고요. 더 이상 아끼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컨디션, 훈련 시 좋았을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면 순위권인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추천권까지 가져가는 거는 좀 어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1번 트리플 해피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발주 자체가 좀 예전부터 단거리에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마필인데 직전 1700m 추입권의 모습이었지만 이 정도 상대팀은 연투 가능성 높게 저 역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2번마 플라잉 조이도 좋고요. 9번 그리고 6번마 맞잡은 손도 좋아요. 근데
최성진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9번마 온누리 알바는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좀 챙길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2번마 플라잉 조이가 직전 경주 선행을 분명히 갔어요. 의지를 가지고 나갔었는데 당시 낙마를 했었던 아마 전설의 마녀의 그 마필 자체가 앞선을 먼저 나가버리다 보니까 이번 플라잉 조이가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약간의 방해를 받았던 모습에서 저 정도의 탄력감밖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7번마 한센 바로즈가 분명히 선행을 나설 수도 있습니다. 두 마필이 경합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오히려 온누리 알바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의 경주는요. 가나더라와 동일 마방이에요. 두 마필이 싸울 이유가 없었고요. 직전은 레이스 흐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오히려 선입 가능성이 있는 온누리 알바는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체킹이 필요한 마필 아닙니까? 사실 9번 온누리 알바도 흐름을 좀 타는 유형이죠. 본인이 일단은 선입권에서 어느 정도 선두와의 간격을 두고 쫓아는 가줘야 되겠는데 느린 흐름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솔직히 직직전 경주 가나도라하고도 같은 마방이었기 때문에 3위로 밀렸다라고 평가를 내리기에는 황금주머니라는 말 자체가 선행형 말이 아닌데다가 선입권에서 응수를 했었던 그 경주에서 그거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때 역시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온누리 알바가 뛰기에는 다소 흐름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4경주 핵심 포인트는 초반 레이스 흐름입니다. 끌리는 선행마인 7번 한센 바로즈가 얼마만큼 앞선에서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지, 또한 2번 플라잉 조이는 그 흐름에 발맞춰 앞선에서 이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인데, 이 9번 온누리 알바는 안토니오 기수 기용이라면은 좀 더 초반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싶네요. 안정적인 중심권의 마필은 아무리 봐도 1번 트리플 에피로 보입니다. 자, 직전에 이제 1700m 거리 첫 입상을 차지했는데 코너링 4개짜리 이 첫 도전에서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죠. 초반 철저하게 힘 안배하고 제어 말머리 속의 막판의 월등한 결정력. 1번 트리플 에피는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로 가치가 있습니다. 6번 맞잡은 선도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이며 1700m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되겠고요. 자, 내측에서 선두권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2번 플라잉 조이도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로 보입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1번 이 트리플 해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산 1경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하셨는데요. 자, 어느 정도 인기권의 마필들이 압축되는 편성인데, 자, 이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은 어떤 말이 있을지, 이 복병이 입상을 해야 최성진 위원의 스타일다운 경주가 되겠죠.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첫 번째 경주 1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말이 2마리가 출전하는데 그중에서 확고하게 편성상의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이 1마리가 출전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충마로서의 믿음이 있어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중심마는 1번 대지 챔프입니다. 타고난 스피드 자체가 워낙 좋은 말인데 최근엔 차분한 주행 습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능력 발휘를 해내고 있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 자체도 워낙 좋은데다가 1번 게이트 이점까지 이번 경주 이변이 없는 한 초반 스피드 자체가 압도적으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고 경합 자체가 없는 편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차분한 앞선 전개 후에 여유 있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말로 아주 강조를 드릴 수 있는 1번 대지 챔프입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당연히 눈에 띄는 말 4번 보배드림입니다. 이 말은 초반 스피드가 뛰어난 유형은 아닌데 선입권에서 전개 후에 결승주로에서의 스퍼트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번 경주도 빠른 말이 많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자리는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결승주로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9번 패스터웨이가 강하게 도전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력 없이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휴양을 다녀왔는데 그것이 야기돼서 굉장히 컨디션 좋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워낙 강한 선행마들과의 경합으로 무너졌지만 이번 경주 1번 대지 챔프만 보내주고 옆에서 따라 뛴다면 못 버틸 이유가 없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어린 여왕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 말도 1번 대지 챔프처럼 채플레열의 자마입니다. 스피드가 매우 강점이 있는 말인데 빠른 말 많은 1000m에선 주로 차분하게 힘 안배 후에 추입하는 작전을 쓰고 있지만 그보다 늘어난 거리에서는 주로 선입권 전개 후에 버티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곤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사실 초반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했지만 빠른 중속 때문에 결국엔 앞선에 억지로 저절로 나가버리고 말았고 심한 외곽 전개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심소모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 없는 편성이니까 예전처럼 선입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입 전개하면 1200m에서 못 버틸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번 게이트 손쉬운 선행으로 선행 나서서 버틸 여유 있게 우승 가능성 높은 1번 대지 챔프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선입권 버티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대지 챔프와 4번 보배 드림이 당일 얼마만큼의 전광판을 형성할지 정말 궁금해지는 경주이기도 하고요. 이두의 2강 구도는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부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부터 계속 그 빠른 선행말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경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천해 주신 9번 페스트 어웨이도 선행마고요. 8번 어린 여왕도 순발력이 밀리는 말 아닌데다가 2번 슈퍼 매직과 7번 SS0 등 지금까지 선행을 못 가서 좀 아쉬웠을 뿐 선행을 나선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즉 선두권 경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4번 보배 드림이 더 유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우선 8번 어린 여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반에 선행형 전개를 할 수는 없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9번 페스터웨이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앞선에 무리하게 나섰다가 경합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초반부터 확연하게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스피드의 차이를 보여주는 1번 대지 챔프를 상대로 무리한 경합을 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7번 SS형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자체가 1번 대지 챔프랑 차이가 큽니다. 결국엔 1번 대지 챔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의도적으로 잡고 선행을 나갔습니다. 초반 스피드를 조금만 추진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스피드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경합이 없는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습에 저는 이견을 갖기는 좀 힘들다고 평가를 합니다. 1번 대지 챔프가 원래 좀 기대는 악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코스가 나아요. 1번이 선행을 가게 되면 여타 마필들이 무리하게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봐서 저도 경합은 좀 있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4번은 보배 드림도 좋고 복병권의 8번 어린 여왕이나 페스터웨이를 높게 평가하시는 부분도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타의 마필들 중에서 6번 마을레인저 같은 마필도 있지만 저는 11번 돈인마이는 이번 편성 완전 찬스 아닌가요? 지금 레이스 흐름이 빠르진 선두권을 나서는 형성하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겠지만 결국엔 줄서기 가능성은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셨잖아요. 돈인마이는 직전 약간 충돌 피해를 받고도 외선에 선입가담을 했고 끈기 자체가 지금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정력 자체가 크지 않은 여타의 상대들 팀에서는 11번 돈인마이는 완벽하게 찬스를 맞았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직전의 방송에서 제가 이 11번 돈인마이를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워낙 컨디션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할 수 있는 입상 도전할 수 있는 말로 강하게 보고 있었던 말이 돈인마이입니다. 하지만 우선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직전 경주 당시보다는 훈련 상태가 좀 다운된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이 11번 돈인마이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서 경합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반사이익을 그동안 좀 얻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언급드린 말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포지션을 더 좋은 자리 앞선에서 잘 잡을 가능성이 높고 11번 돈인마이는 선입권에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역습을 노리려고 하는 순간에 앞에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돈인마이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좀 편성상의 불리함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결국은 당일에 4번 보배 드림의 1번 대지 챔프가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확실시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얼마만큼의 환수 가치가 있나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1번과 4번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 전력, 근데 추입권에서 좀 찾아봐야겠죠. 방금 전에 백동 위원이 설명한 11번 돈인마이가 있고, 그리고 6번 마하레인저가 있습니다.
하이페이스 최단거리도 이미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탐나은을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최단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 추입으로. 자, 직전에는 역시 최단거리 엄블랑이 이끄는 페이스였는데 앞선이 빨랐죠. 내추입이었는데 1000m. 오히려 이번에 늘어난 1200m가 6번 마하레인저가 어차피 막판에 딱 한 발 쓰는 전력의 추입으로 응수가 가능한데, 자, 최성진 의원 6번 마하레인저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1번 도닌마이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번 경주가 경합이 아예 없이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6번 마한레인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아무래도 1000m 단거리 경주에서 굉장히 빠른 말들의 경합이 있는 상황에서 취입을 했습니다. 이번 편성상 어쨌든 6번 마한레인저는 선행형 전개가 아닙니다. 취입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앞선에서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그대로 끝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입을 해야 되니까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6번 마하레인저가 1200m로 늘어난 거리가 나쁘지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취입을 해서 앞선의 말을 잡아야 되는데 앞선에 있는 말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경주는요. 일단은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높아 보입니다. 4번 보베드림, 1번 이태지 챔프. 일단은 이두의 마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도전권 중에서 분명 최성진 의원의 스타일답게 복병 전력을 당일 거론드릴 겁니다. 추천드릴 겁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1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이세 시네마 경주가 되겠고요. 최근에 모임이 데뷔 전부터 출중한 기본기를 보였던 말과 단거리 검증 전력이 은근히 있고 최근에 착순권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들인 훈련과 의지를 보이는 마필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압축만이 이겨낼 수 있는 구도입니다. 압축을 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구도인데 압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겠죠. 중심 마필 그리고 후차권 최선 압축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중심 쪽에서는 당연 오마 초코캔디가 우선 눈에 띄는 구도죠. 주행 심사 당시만 하더라도 스피드감 자체가 그렇게 월등하게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기 좀 아쉬움도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데뷔 전 땡큐 찰리가 이끄는 페이스였어요. 그 빠른 페이스를 2선 외곽에서 응수를 합니다. 흐름을 끝까지 응수를 하면서 직선에서 아쉽게 무너지는 아쉬움을 보였지만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그 흐름을 버텨냈다는 것도 상당히 월등하게 잠재력을 표현했던 마필이기도 하죠. 직전의 경주는 더 재밌죠. 1200m에서 역시나 외곽, 초반에 착지 분량까지 보였던 모습에 선행을 장악하지 못한 2선 외열의 전개를 펼치고도 마지막까지 응수를 펼칩니다. 뛰면 뛸수록 스피드와 중속의 여유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힘이 다 붙은 모습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감 충분합니다. 또한 장구 변화를 통해 집중력도 충분히 높여주고 있는 만큼 레이스 주도권을 가질 초코캔디를 놓고 강한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후차권 우선 눈에 띄는 세력은 4번마 골드해머죠. 데뷔전 자체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발주 속에서 인코스 흐름과 모래에 밀리면서 전개의 아쉬움을 보여줬던 마필이지만 직전 외선에서 그 빠른 페이스를 가볍게 가담할 정도로 이제는 중속과 탄력에 대한 여유가 좋아지는 모습이라서 성장 가능성 충분하고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했던 안쪽 1번 썬더블레이드 발주가 좀 아쉬웠죠. 조금 더 무난한 발주를 받았다면 추입의 타이밍을 옥죄어 갈 수 있었는데 초반에 벌어진 격차를 줄이지 못했던 하지만 주폭은 좋았던 만큼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마필로 관심을 가져야 될 편성입니다. 또한 7번마 조은이가도 데뷔 전에 1300m를 선택을 해서 빨랐던 페이스를 잘 견뎌내면서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선적인 가시권이죠. 자, 5번 초코캔디를 가지고서 최선 압축 들어갈 겁니다. 이 3두 절대 다 가져가지 않을 거고 상황만 맞고 판단만 맞는다면 오히려 단통 공략도 예상하고 있고요. 최선의 모습 속에서 최선의 압축, 여타의 마필들 다 꺾어내드리고 무조건적인 승리 약속들을 6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이 사실 이번 단촐한 편성에서 어느 정도 능력의 우열이 드러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백동일 의원이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이 구도를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딱 한 마리의 말을 꼽자면 저는 8번 리틀보이 플래시라는 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 9일 날에 사실 데뷔전에서 바깥으로 심하게 기대는 악벽을 보이면서 심한 외곽 전개로 심소모를 했지만 그럼에도 직선에서 추임력만큼은 보여주면서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고 주행심사를 받고 직전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또 출발할 때 충돌하면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전개도 외곽으로 꼬였고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잠재력이 있고 추임력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 만큼 정상 발주 그다음에 악벽 부정된 만큼 좋은 모습,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8번 리틀보이 플래시의 잠재력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복병권의 마필로서는 저 역시도 이 마필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외측 기대으로 이제 재검 치르고 나왔던 직전의 경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돌 피해도 있었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코너에서 약간 기대를 여는 듯한 그 모습을 기승했던 빅토르 기수가 계속 제어를 했던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완벽하게 교정이 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늘어난 거리, 분명히 좀 더 뛰어줄 모습은 분명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틈새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복병의 가치 저희 또 당일 상태까지 파악하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백동일 위원이 꼭 적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생각하는 구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복병만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마이티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행마입니다. 여태까지 선행을 나서지 못했었다라는 부분과 경주를 앞두고 훈련을 시작하면서 자질구레한 병력도 부종이라든가 근색 소뇨증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었던 말인데 뭐 어차피 다들 이세마 경주이고 이세마의 마지막 출전권을 얻고 있는 이번 마이티윙도 상당히 의지 있게 초반부터 몰아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번 마이티윙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김지영 위원님의 뚝심은 못 말리겠네요. 마이팅은 직전에도 김지영 위원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로 이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 저 정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원활한 전개를 풀어내지를 못했었고요. 물론 이번 경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초코캔티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을 마이팅이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절대 부합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 마이팅이 선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을 받고 소코캔티가 나섰을 때 그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말로 판단합니다. 네, 인기말을 인정하는 경주에서는 전공법이 필요하겠죠. 한마디로 이제 공략 방법까지 백동일 의원이 오픈해 주셨는데요. 압축만이 살 길이다. 뭐 단통까지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5번 초코캔디는 이 청담도끼 혈통이죠. 투아나인 서브에 잡았는데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로도 입상할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 4번 골드 해머. 가온킨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최근에 경험해본 말이죠. 기본기가 있습니다. 뭐 7번 조은이가나 1번 썬더블레이드가 대항마가 되겠죠. 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이 서울 6경주는요. 압축만이 살 길이다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렸고요. 공략 방법까지. 5번 이 초코 캔디를 중심으로 확고부동한 축마로 압축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뭐 단통도 가능하겠죠.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7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능력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 간의 접전 구도인데 어느 정도 입상 도전권 전력의 압축, 그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 2번 원인어 빌리언이죠. 직전에 데뷔 첫 입상 달성했던 말인데 그 전 경주에서도 가능성을 엿보였죠.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 이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해내고 당시 적극적으로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섰고 초반에 살짝 뭐 무리한 듯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아주 좋은 결정력을 보이며 첫 입상에 성공한 전력이 있죠. 당시 직선 초입에서는 채찍을 냈고 막판에는 상당히 여유롭게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라는 거죠. 다시금 선행을 나설 수 있는데 아주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을 보입니다. 2번 이 원인어 빌리언의 선전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옆에 있는 3번 3위구 뜸이 역시 최근에 전개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하며 자 2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찰은 열지만 상당히 강단 좋은 앞말로 보이고 있고요. 순말로 보이고 자 직전 경주는 아예 선행을 나서버렸죠. 그런데 뭐 그 전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로도 단거리를 충분히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옆에 있는 2번 원인어빌리언이 선행을 나서더라도 이 선에서 차분하게 응수 막판 한 발이 가능한 선입 끈끈한 전력의 3번 이 3위구 뜸 도전 가능한 전력 말씀드리고요. 자 9번 대박 행진이 데뷔 후 3번을 뛰면서 2차례 착승권 성적을 거뒀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는 자 2선에서 하이페이스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응수했고 막판에 직선 초입에서는 살짝 밀렸다가 재차 올려붙이는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습니다. 걸음 변화의 그 모습이 면모가 포착이 되었고요.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 또 1kg 감량 혜택 김동수 기수 기용으로요. 9번 대박 행진 실전 변화 기대치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자 여기 8번 월드 스타크가 역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직전에는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하이페이스 이 불량지로 컨디션에서 당시 3선 인코스의 최선의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가벼운 주로의 앞선의 이 두 마피를 제껴내지 못했죠. 자 이번 경주 뭐 직전 정도 이제 앞선 흐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자 빠른 흐름을 일단은 경험해봤다라는 부분 또 가능성을 엿보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는 8번 이 월드스타크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자 이번 7경주는요 경주 조건이 매우 유리해졌죠. 연투 대치도 있고 편한 선행 조건 안쪽 게이트 2번 이 원인어빌리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MC가 뽑아주신 그 전개와 마필들의 선전 정말 동일하게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저 역시도 원인어빌리언 3위 으뜸 바깥쪽에 있는 월드스타크와 대박행진의 전개 조건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함께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에 이 마필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11번과 대성말리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등급에서 강급이 된 이후 원래 대성말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발군의 순발력만큼의 예전의 탄력은 스피드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 11번 대성말리. 최근의 모습이랑 이번 경주 좀 연두가 필요해서 좀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대성말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직전에 이제 깜짝 입상을 했단 말이죠. 당시 외곽 게이트에서 꾸준하게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서 강탈했고 앞선 장악했고 전개가 매우 잘 풀렸고 당시 작전이 주요한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게이트도 외곽이고 부중 올랐고 안쪽에 선임마들의 전력이 매우 강해 보입니다. 직전과 같은 전개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번 대성말리는 이번에 한 번쯤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7번 스타 플래티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안쪽에는 2번 원이너 빌리언도 그렇고 3번 3위 옷등도 직전에 선행을 직접 나갔고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대성만리, 5번 마희망 빠른 말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합으로 흘러갈 경우에 7번 스타 플래티넘 안토니오 기수라면 초반에 스타트 능력으로 선위권에서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 뒷심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7번 스타 플래티넘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흐름 빠른 레이스에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지 관건이 되겠죠. 최근에 그래도 좀 좋은 능력을 보였던 게 3착 2번인데 서울엄지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6월 24일에 3착을 했었고 다소 이제 조폭으로 뛰는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하이페이스 빠른 흐름은 잘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앞선 선두권이 강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7번 스타 플래티넘은 오히려 차후에 1400 이상의 중장거리에서 좀 기대치를 가져볼 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미 추천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첨언을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저는 복병만 한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동방의 기억이라는 말인데요. 데뷔전 당시에 조금 인기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공백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굳이 이제는 뭐 데뷔 후 공백에 대한 적응이라고 표현 안 해도 됩니다.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라고 생각을 하셔도 주행심사 자체의 내용에서 이미 충분히 능력이 입증이 될 수 있을 만큼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4번 동방의 기억이거든요. 앞서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앞선 흐름이 빠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선 중에 누군가가 힘 소진이 컸다라고 한다면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세력은 분명히 선입권의 말일 겁니다. 4번 동방의 기억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작년에 동거리를 입성을 했던 전력이잖아요. 이 소유하고 있는 마주가의 좀 아픈 손가락일 듯해요. 4세인데 이미 불과 2점밖에 안 뛰었어요. 산통 등의 병력, 공백 1년 만에 출전하고 이번에 마방 이적도 했습니다. 자, 분명 이번 타이밍에서 혹은 다음 타이밍이든 다다음 타이밍이든 갈 길이 바쁜 말이긴 합니다만 자, 47주 만에 실전 복귀 전 상대도 강하고 흐름 빠르고 물론 흐름에 적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병력 공백이 길어진 말이라 일단 당일 상태가는 봐야겠고 이번에는 한번 실전 경험 검증의 무대가 아닌가. 차후에는 분명 띄워줄 말이기 때문에 차후의 복귀 노트에는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7경주는요. 경주 여건 좋아졌고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상승세의 마필이죠. 2번 원이너 빌리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리에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8경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여준 능력상 액면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입성 가능권들이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능력 우위의 마필로 봅니다. 1번 로드킹이죠. 최근에 연전 전투의 상승세 동거리도 상당히 좋은 경주 운영 능력으로 연속 입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 직전에는 외곽 10번 게이트 배정에 초반 출발 이후 타마필에 약간의 방해를 당한 주춤거림 있음에도 자리 못 잡고 후미에 있었지만 자 코너에서 점점 격차를 좁히며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여 입상을 했죠. 자 초반 전개가 은근 꼬이고도 초반에 뒤처지고도 상당히 스마트한 경주 운영 능력으로 격차 좁히며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고요. 발빠른 선행만은 7번 고스트 타운 이 정도로 보이는데 항상 최근에 흐름이 빠리건 내리건 간에 제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고 전개도 상당히 잘 풀어내고 있죠. 1번 로드킹은 이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10번 스피드 이즈칸이 역시 최근에 1700m 적정거리 3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이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고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하지만 뒷직선에서 선두 장악에 나섰고 막판까지 그 걸음을 유지했죠. 자, 이번 경주 7번 고스트 타운과 함께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두권 유리한 전개로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 연투기 대 10번 스피드 이즈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6번 로얄파크가 있죠. 이미 1700m 우승 전력이 있어요. 승급 이후에는 단거리 출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상대도 강했고 직전에 MJC 트로피 특별 경주였고 직전 경주는 이제 하이페이스의 1200거리였죠.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고 하지만 막판 걸음은 좋았어요. 오히려 이번에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선의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6번 로얄파크 강조드리고요. 자, 여기 8번 컴퍼스입니다. 벌써 6세 접어들었네요. 다리가 좋지 않아서 오랜 공백도 있었고요. 하지만 항상 언제라도 전개가 잘 풀리면 막판 한 발 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이죠. 최근에 6월 달, 7월 달에 1800거리 그때 특별 경기도 있었고 막판에 올려붙이며 착승권의 성적을 거뒀는데 자, 이번 경주 혼전적 막판에 한 발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이 8번 컴퍼스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확고부동한 중심권의 마필 1번 로드킹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힘을 실어드릴 텐데요. 최선 압축으로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 로드킹 그리고 로얄파크
스피드 이즈칸 그 안에서 우선 중심을 잡고 풀어나가는 것이 저 역시도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경주인데 8번만 컴퍼스를 최대 복병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복병의 가치로 평가해야 될 마표를 안쪽 3번만 히비키로 판단을 합니다. 최근의 모습에서는 좀 아쉬움도 남겼고 7월 이후에 직전의 경주는 주기가 늘어지면서 좀 레이스를 못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정상 주기 맞이하면서 마필 자체도 좀 많이 빠릿해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를 부여받고 있는 이번 경주라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히비키. 정말 데뷔 초에 그 높게 평가했던 그 잠재력. 이번 경주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하는데 3번만 히비키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못 뛰고 있을까? 저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1800m 장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말이죠. 현등급에서. 근데 최근의 경주 모두인데 늦발 초반 전개도 꼬였고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직전 경주 이후 이제 구저렴 발병 6주 만에 이제 출전하는데 오히려 뭐 주기를 마쳤지만 이 컨디션의 역력한 변화나 훈련 시 입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컨디션의 뚜렷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3번 히비키는 지켜보는 마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 1번 로드킹 저 역시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출발 방해받았고 또 심한 외곽 전개를 했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 최적 전개까지 따놓은 당상인 만큼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말로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는 11번 탐라킹이란 말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 아쉽게 입상은 못했지만 입상권과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9월 달에도 그렇고 10월 6일 직전 경주도 외곽 전개를 하고도 입상권과 큰 차이 없는 앞선 선입권에서의 경쟁력.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앞선 선입권에서 경쟁력 있는 능력을 보유한 말로 판단합니다. 11번 탐라킹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게이트 뽑는 운이 참 없어 보여요. 11번 탐라킹. 최근에 이제 연달아 외곽 전개를 한 부분은 게이트 불리함. 자리 잡는데 이제 외곽을 돌아야지 이제 2선 가담하고 이제 그런 전개였는데 자 이번에도 최외곽 게이트네요. 좀 차후에 앞선 약한 편성에 인게이트를 배정받았을 때 노림수를 줄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11번 탐라킹은 이번에도 다소가 어렵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우선 응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로드킹이 중심에 있는데 어찌 이것을 거부를 하겠습니까? 자, 근데 8번 컴퍼스까지 함께 추천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상당히 참신하네요. 저는 이번 흐름은 일단 선두권이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번 로드킹이 직전에 추임력도 가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 2평 말입니다. 2선 전개할 때가 가장 매력 있는 걸음을 보여주는 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선행을 나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비어있는 선행마의 한 자리 7번 고스트타운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는 넉 달 만에 출전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주 감각이 둔화되어 있었던 것이 결국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10주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재정비 충분히 돼 있다라고 보여요. 선행 나선다면 7번 고스트타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분명 동의하는 바예요. 분석을 할 때 7번 고스트타운이 선행을 나설 수 있겠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번 스피드 이직헌과 선두권을 지배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그럼에도 당일 직전 경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시종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쳤죠. 선행을 못 나섰어요, 직전에. 경합하고 무너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곽 10번 스피드 이직헌보다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죠. 하지만 그 펼쳐지는 전개 양상,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확고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왜? 선행을 나서면은 충분히 일선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감과 주로 컨디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이 복병 전력의 가치는 남겨둬야 될 말이 이 7번 고스타운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민명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편성상, 능력상, 전개상 모든 것이 3박자가 맞습니다. 1번 이 로드킹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후착 최선 압축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퀸즈토의 마지막 경주죠.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 서울과 부산의 5세 이하 최강의 안말들 15마리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올 시즌 퀸즈투어의 마지막 관문, 장거리 최강자의 안말은 누가 될까요? 작년에 디펜딩 챔피언 실버 울프는
육사가 됐기 때문에 출전 못했고. 자, KNMB 오승만 해연은 병력으로 퇴사했습니다. 더 이상 경주로에서 보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이 2,000m 장거리에서 충분히 능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앞마리 누가 될지 5세 이하 최강의 전력 혼전입니다. 일단 자, 이거는 일단 최성진 의원 펼쳐지는 전개 양상하고 주목하는 마필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말 대상 경주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 굉장히 혼전 편성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거리 따라서 또 늘어난 거리에 있어서 안말들의 어떤 거리의 적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7번 헬로비너스 이번 경주 굉장히 입상 가능성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잉그란디어 자마로서 이미 1700m 코너를 2번 도는 거리에 적응이 이미 끝난 검증이 된 말입니다. 모래 예민한 단점이 있다는 게 이 말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뚝선배 또 KNM배 짧은 거리에서는 빠른 말이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초반에 중후미 전개로 밀리면서 모래를 피하는 전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능력 발휘를 실패했지만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대거 빠졌고 또 담양한우 등 선행형 나갈 수 있는 말들은 거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강하게 선행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지금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행 또는 선행만 옆에서만 전개를 해준다면 능력 발휘 이번 경주야말로 해낼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캐치나인입니다. 이 말도 경합 없는 앞선 전개라면 경쟁력이 충분한 말입니다. 유로실버의 자마인데 형제의 마중에 예전에 기쁨 누리란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00m 앞말 대상 경주였던 마주협회 장배에서 이 기쁨 누리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혈통상 늘어난 거리 아무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경합 없는 앞선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깜짝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15번 블루플래그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도 계속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실 계속 앞선이 너무 치열한 경합성 편성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경주는 늘어난 거리만큼 강하게 선행 고집하는 말 자체가 거의 출전을 안 했습니다. 안쪽 빠른 말 한두 마리 보내주고 선행 또는 선입 전개도 가능한 만큼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의 하늘 같은 경우는 직전 1400m 대상 경주에서 워낙 스피드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았고 상대적인 스피드 부족한 점이 단거리에선 발목을 잡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은 지구력의 강점이 있는 말이고 최근에 초반 스피드도 보완이 되면서 장거리 경주에서 선입권 전개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게이트 2점 최적 선입 전개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정리하면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가능성을 그동안 보여줬던 7번 헬로비너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앞선 버티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균 의원은 7번 헬로우 비너스를 가장 높게 평가하셨네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작년도 오코스 챔피언 또한 장거리 검증 전력 서울 말이죠. 이번 이 제주의 하늘을 높게 평가하셨네요. 이 도전권도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2000m의 거리 적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말, 그 말 찾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죠. 이번 경주에서 유일하게 2000m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말, 이번 제주의 하늘, 그런 의미에서는 어떠한 전개가 되었던 이제는 제주의 하늘 예전처럼 추입하는 그런 유형 아니죠. 선입권에서도 충분히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전개 자유의 이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과 이미 스포츠 조선배였죠. 스포츠 조선배에서 스피로의 뒤를 이어서 입상을 차지한 대상 경주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그것도 2000m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이런 말들은 확실하게 그 경험치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은 역시 뚝심이 좋은 유형이죠. 저는 6번 블랙 사파이어. 2000m에서 확실한 성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1800m까지는 좀 여유 있는 장거리에서 여유 있는 걸음을 항시 보여왔었던 전력이고요. 앞말 한정 경주에서라고 한다면 이 뚝심 좋은 걸음 이번에는 기어이 발휘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3번 캐치나인과 7번 헬로비너스 저도 인정합니다. 의외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2000m 경주가요. 하다못해 지난주 펼쳐졌던 대통령배조차 3위를 차지했던 말은 선행을 나섰던 가속불패였습니다. 선행마가 유리해요. 3번 캐치나인과 7번 헬로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대회에서 선행을 시도한 바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좀 더 선행 강공 작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장거리 레이스 좀 앞선에서 전기를 유력에 펼쳐낼 조건의 마필들 강조해 주셨고 이번 제주의 하늘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백동일 의원,
부산 출전마는 한도 없으니 서울 출전마들에게 모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대세는 서울입니다. 최근에 대상 경주는 서울이 다 휩쓸고 있죠. 그리고 대세는 선행이 아니라 선입입니다. 최근에 대상 경주 자체에서 선행권의 입상 가능성은 있었지만 입상권 자체는 다 선입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면 선입권에서의 응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전력은 아마 스카이베이라는 전력입니다. 고가의 마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 자체에서 선행 선입이 모두 자유로워요. 사실 직전의 경주도 1등급 첫 도전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그만큼 상승세를 이어나갔기 때문이죠.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스카이베이를 보고서 왜 당황했냐면 초반부 발주부터 중반부 선입권까지 마필을 찍어 누릅니다. 그만큼 거리에 대한 딱 적응을 맞춰주기 위해서였다고 좀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번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배에 출전한 것을 보고 그때의 경쟁력은 이번 경주를 위해서라였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 선입이 가능해짐, 직전 거리 좀 참았던 모습에서도 직선 경쟁력 1등급과의 마필과 경쟁해 보던 스카이베이라면 최적 선입권 스카이베이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만 제주의 하늘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8번마 청수여걸도 보여줄 거리는 좀 더 남아있다 평가를 합니다. 대비적 강한 선행권에서 이마필도 선행권, 선취권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각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했던 전력이에요. 이번 경주도 선입 가능성 8번 청수여걸 반드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위권에서는 유일하게 12번 서울의 별이 직전 1,400m 짧았던 거리도 타이밍이 약간 짧아서 그랬지 주폭을 남겨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1,800거리도 좋은 모습 보였던 서울의 별의 추임력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4번 스카이베이를 백동일위원은 가장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자, 올 시즌 이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 경주는 한마디로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말이 우승할까요? 저는 일단 6번 이 블랙사파이어 강조드립니다. 작년도 동대회 출전했는데 그때는 8착을 했죠. 오랜 공백이 있었고 올해 5월달에 복귀 후 직전에 1,800거리 입상을 했습니다. 중장거리 충분히 통할 만한 혈통적 기대치와 능력을 갖고 있고 이번에 훈련 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에 친오빠죠. 이 트리플 라인이 대통령배에 4연패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친여동생이에요. 액턴파크의 어리를 포크해자마자. 지난주에는 오빠가 전임 미답에 4연패 대통령배에 했고 6번 블랙사파이어 이번에 안말 대상 경주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이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작년도에는 인기마였죠. 9번 골드블루입니다. 작년 동대회 3착을 했어요. 압도적인 취입 능력이 매력적인 말이죠. 자, 올 시즌에도 8월 달에 K&M배 당시 취입이었습니다. 5착을 했고 그전에는 3착까지 했던 일단 취입 능력이 좋은 말이고 어떤 전개 포지션에서 어떤 레이스를 펼쳐낼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뒷심 좋은 말들에게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9번 골드블루, 여기에 14번 아이스마린이 있죠. 이세마 때 대상 경주에서도 입상을 했고 작년은 스퍼스 얼베이 입상을 했는데 지난 8월 19일 K&M의 대상 경주 그때 입상을 했어야죠. 근데 사실은 방해받았던 당시 청소여결에게 방해를 받았는데 아쉽게 3착이었고 직전에는 제주 도지사배 이 짧은 거리 1,400m는 어쩔 수가 없었고 걸음 여력만 남겼죠. 장거리에서는 충분히 14번 아이스마린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평가합니다. 네, 부산 오경주 경상남도지사배 대상 경주 그 어느 때보다도 혼전 경주입니다. 저희가 압축하고 어떤 말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이 모두 중심권의 마필이 다릅니다. 잘 메모해 주셨다가 저희가 특히나 강조드린 이 충마, 그 마필들 사두 일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적재도서의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등등으로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경주 운행 능력으로 좋은 능력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인기마들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전개도로 프로들의 오늘의 구경주. 경주거리 1300m 4등급 11마리 출전 구도죠. 능력적 우위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개적 우위를 분명하게 이번만큼은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의 유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이번 경주 최선의 압축 도전하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기대치는 충분하겠죠. 초반부 레이스 판단해 보겠습니다.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죠. 안쪽에 있는 2번마 위너 스피릿,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야호 자이언트입니다. 선행을 가야 좀 더 뛰는 위너 스피릿, 오랜만에 코스까지 좋아졌어요. 훈련 상태도 좋아졌기 때문에 레이스 가능해졌고 기본적인 순발력에서 외곽 11번마 야호 자이언트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야호 자이언트는 압박 없는 편한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이고 최근의 모습 여유감이 크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필을 넘어섰을 때도 압박을 견뎌내기도 힘들고 따라갔을 때의 전기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선 전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자, 결국 오랜만에 찬스 맞은 이번 위너 스피릿 선행 찬스 이용할 수 있다 믿고 있고요. 이번 위너 스피릿이 레이스를 이끌 가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쪽에는 1번 에이스 켄트도 차분하게 코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9번마 사련이원 차분하게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4번마 럭키루키가 무중은 무겁지만 아직까지 따라갈 걸음은 남아 있습니다. 2번, 1번, 9번, 4번 촘촘한 전기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걸로 판단을 합니다. 코너까지도 판단은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2번, 그리고 1번, 9번, 4번까지 이런 식으로 전기가 이어질 겁니다. 크게 바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만 위너 스피릿은 어찌됐든 선행권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전개 자체는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편성 자체의 전기를 끌어나갈 마필은 분명하다 평가를 합니다. 레이스 주도권 바로 2번마 위너 스피릿이죠. 데뷔주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전력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걸음은 좀 아쉬워요. 체형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빠른 성적을 기대했지만 선행을 갔을 때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 차이가 크죠. 승급 이전 보였던 스피드, 최근에 두 번의 경기는 이어가지 못했지만 모처럼 단독 선행 찬스라면 이번 경기 가장 높게 평가해줄 마필이고요. 자, 이어서 추천드릴 마필은 4번 럭키루키가 가장 적당하겠죠. 데뷔 초에 잠재력을 이어가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탄력 자체는 여유가 좋습니다. 골마감의 여파를 극복해내고 최근의 모습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57의 부중이 관건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 보여준 열악감이라면 상대 틈 여전히 기대치는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에이스 켄트도 관심은 필요합니다. 주기가 늘어졌다 하더라도 직전 1700m도 잘 버텨졌고요. 주기는 늘어졌지만 상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최적의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개 가능해졌고요. 9번마 사련이 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력 입상은 힘들어 보여요. 이두의 마필들의 불안 요소를 깰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기가 늘어진 부분, 어찌됐든 무거워진 부중, 이 틈새가 열려준다라면 사련이 윈은 자력보다는 밀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이변 가치까지만 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선행 찬스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이번 위너 스피릿을 필두로 자세하게 압축을 들어갈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펼쳐지는 전개에 따라서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분명 이번에 이번 위너 스피릿이 넷츠 게이트의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말로 백동일 의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 3두 마필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이번 위너 스피릿보다는 4번 이 럭키루키가 보여준 전력상 위다 이렇게 평가하신 듯한데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돌 위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중심마 2마리 4번 럭키루키, 2번 위너 스피릿. 이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럭키루키에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앞선을 보내주고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2번 위너 스피릿의 선행 가능성, 또 앞선에서의 경쟁력 자체를 저도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어쨌든 선행을 나서면 더 잘 뛰는 말들이 몇 마리 출전하기 때문에 경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틈을 충분히 4번 럭키루키가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번 에이스 켄트까지 동의하고 있고 7번 피오레 같은 경우는 복병으로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전 비록 5등급 경주의 우승이었지만 승급전이긴 하지만 흐름 따라가면서 결승주로에서 추임력만큼은 어떤 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또 모래 맞으면서도 따라가는 그 어떤 모래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여기에 또 같이 뛰어서 초인대보 같은 말과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준 만큼 승급전이라고 안 될 이유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7번 피오레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피오레까지는 저도 5두로 잡아놨습니다. 피오레 같은 경우는 불굴의 의지죠. 정말 피오레 같은 경우는 골절 때문에 고생도 하고 페츄레리 여파 때문에 고생도 하고 정말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 더구나 직전은 모래 반응까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승급전 상대가 좀 강해지고 주기가 늘어진 점은 있지만 상태감 자체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7번 피오레까지는 저도 당일 상태 확인 필요한 전력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번 위너 스피릿을 가장 중심축에 선정해 주신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단 뭐 전략적인 선택으로 실전용으로 봤을 때 전략적 선택으로서도 적합하고요. 레이팅에서 자유로운 말, 승급에서 자유로운 말. 그리고 여태까지 선행을 나서지 못했었던 것이 굉장히 페인이었고 모처럼 인코스 들어왔으니까 저도 선행 1순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9번 사려니는 윈, 그리고 럭키루키 이 두 마리에 대해 같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려니인을 그 자력 입상이 좀 힘들다라고 평가해 주신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자력 입상까지도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오히려 4번 럭키루키를 조금 내려놓은 이유가 마체가 작아요. 큰 말은 아닙니다. 57kg 분명히 부담이 돼요. 이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10번 희망 포인트 한번 여쭤볼게요. 반대되는 케이스죠. 희망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57부터 고전을 해왔었던 전력이고요. 지금 드디어 56까지 떨어졌어요. 56.5가 한계 부중인 이 말에게 56이라는 부담 중량은 날개와 다름없다라고 판단합니다. 10번 희망 포인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날개와 다름없다. 표현 참 좋네요. 근데 날개를 달았어도 추진 연료가 없으면 뛸 수가 있나요? 희망 포인트 자체는 구절함의 여파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초반 게이트 히터를 빠지는 않지만 중속감이 좋은 건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베스트 상태를 끌어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변화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추진 연료를 장착하고 출전할까요? 10번 희망 포인트 복병 전략에 대해서는 두 위원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선정하신 4두의 마필 크게 저도 다른 이견은 없는데 4번 럭키루키 최근에 꾸준한 경주 운영력과 흐름 빠른 단거리에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이고 있고 절호의 선행 찬스 2번 위너 스피릿은 이번에 전개점을 극대화할 말로 보입니다. 9번 샤러니 윈 힘 좋은 유형의 마필로 보이고 근성이 좋죠. 자력 입상 가능해 보이고. 저게 뭐 5번 해가람 정도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주행 중 다소 이제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막판 거림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로서 자 최근에 뭐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막판 계속해서 여력 있는 걸음을 남겼고 이번 경주에서 가장 레이팅이 두 번째로 나오죠. 이 5번 이 해가람의 복병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여요. 해가람 같은 경우에는 앞말인데다가 예전에 패츄렐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시원하게 한 발이 나오질 않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도 정말 코스를 밟고 최적의 전기를 끌어나갔을 때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수 있는 전력인데 안쪽에 있는 언급드렸던 그리고 외선에 있는 마필들 자체의 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전기도 힘들어졌고 밀린 전기에서 폭발적인 탄력을 가지지 않은 해가람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 최선 착순권 정도로 판단할 수 있어도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절호의 입상 찬스가 도래했습니다. 전개까지 매우 유리하죠. 2번 위너 스피릿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두 단순한 편성의 6경주 1200 단거리입니다. 하지만 선행마가 상당히 많죠. 절반이 선행마예요.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 과연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자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후반부에 부산 6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단연 눈에 띄는 스피드가 앞서는 말이 출전합니다. 1번 초동스카입니다. 직전 경주 빠른 말 많은 편성, 만만치 않은 2등급 편성에서도 최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고 여유 있게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확실히 지금 현재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호한 컨디션 포착되고 있고 1번 게이트 직전보다
유리한 여건입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에 비해서 더욱 좋은 경주력 뽐낼 수 있다라고 중심마로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최강포스원입니다. 예전에 도주 습성을 이제는 확실하게 버렸고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후에 뒷심을 쓰는 것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입니다. 기본 스피드는 워낙 좋은 말이고 이제는 주행 습성까지 교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3번 다이나믹 스타 같은 경우도 능력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모래를 잘 맞지 못하는 그 단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꼭 선행, 앞선 전개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입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그동안 보여준 만큼 단촐한 편성인 만큼 충분히 능력 발휘를 어떤 전개로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타피 포인트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입니다. 1등급에서도 최강 스프린터들과 앞선에서 경쟁력을 그동안 보여준 말입니다. 3착을 1등급에서 3번이나 했는데 이게 이제 강급이 됐고 이젠 따라가는 전개까지도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단촐한 편성에서 앞선 보내주고 직선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확고한 선행력에 게이트 이전까지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1번 초동스카이를 중심으로 직선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4번 최강포스원, 3번 다이나믹 스타, 6번 타피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경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들은 8두 단출한 편성이니까 엇비슷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지국천왕의 움직임이죠. 1번 초동 스카이가 가장 빠른 선행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초동 스카이 선행 나설 수 있고요. 나서면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 초동 스카이는 모래를 안 맞고 뛰면 되는 말이에요. 도죽성 선행마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지국천왕 쪽이 선행을 나서야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직전 경주는 7개월 만에 출전했었던 길었던 공백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경주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고 나머지 말들도 추천을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지국천왕 뭔가 변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번 지국천왕 같은 경우는 사실 가벼운 병력으로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정말 꾸준히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저도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직전 2등급 편성은 2등급 편성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말이 아예 나오지 않는 도주형 말 자체가 없는 정말 단독 선행 편성이었고 실제로 초반부터 그냥 편하게 단독 선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직선에서 결국엔 잡히고 말았고 이번 경주는 직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게 단독 선행을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안쪽에 있는 1번 초동스카이는 말씀해 주셨지만 모래 예민하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는 무조건 선행을 노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번 지국천왕 같은 경우는 1번 옆에서 따라가면서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카드가 있고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어쨌든 1번 초동스카이의 최상의 컨디션이라면 선행 나선 1번 초동스카이가 이번 지국천왕을 충분히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상진 위원과 이번 경주는 보는 시각 자체나 마필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중심 마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죠. 다이나믹 스타를 좀 높게 평가했고요. 초동 스카이를 그 다음 최강 포스원 타피 포인트 그 다음을 지국천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김정희 의원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초동 스카이를 중심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코스가 좋다는 걸 인정합니다. 직전에 정동철 기수 선행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탈 받고 나서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여탈 마필을 빠르지 않으니까 그래 선행 갈게 몰아서 그냥 선행 간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전보다 부중이 늘어났고 지국천왕에 압박을 가하는 구도에서 만에 하나 선행을 못 간다라거나 만에 하나 두 마필이 경합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초동 스카이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심축으로 보는 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경주 만에 하나 선행을 못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12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피하는 무리 없는 앞선 전개를 해내면 되는 초동스카이 입장에서는 반드시 선행을 노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추진 없이도 말 자체가 그리고 또 직전에 워낙 빠른 말도 많았습니다. 이번 편성에 비하면 절대 만만한 편성이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 스피드만으로 선행을 나갔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 안쪽에 갇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약간의 추진만으로도 충분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1번 초동 스카이가 물론 선행 나설 수는 있겠죠. 근데 압박을 받을 겁니다. 분명 2번 지국천왕 빠르고 7번 부경대박도 빠르잖아요.
부종을 낳고 안쪽 게이트, 압박 혹은 나가지 못하면은 이 갇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곡 천왕이 이 마방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말이죠. 될 때가 될 듯한데 안 되니까 4월 달에 거세를 단행했고 오랜 공백이 있었고 직전 경주 물론 선행 나서서 목차 3착이었죠. 공백 이후 출전에 충분히 적응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지곡 천왕 이번에 어찌됐든 단순한 편성에 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평가하고요. 안정적인 중심권의 마필은 3번 다이나믹 스타로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중거리까지 장거리까지 섭렵하는 좋은 능력을 보였고 이번 편성 하이페이스 예견되지만 선입권에서 오히려 경합피에 가장 좋은 전력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하는데 80의 레이팅에 57의 보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해야죠. 그리고 1등급 올라갈 타이밍이에요. 3번 다이나믹 스타를 말씀드려보겠고 이 4번 최강 포스 1 언제라도 한 발이 가능하죠. 1번 초동 스카이 선행 여부가 관건. 네, 부산 6경주는요. 자 일단 최성진 의원 집중 분석 경주고 선행을 나서주면 물론 한 바퀴 일순할 수 있는 전력이죠. 1번 이 초동 스카이를 이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서울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러스트 11경주 1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흐름은 빠르게 진행되죠. 1등급 가장 빠른 선행마 5번 이 상감마마가 출전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쪽에 1번 다이아삭스가 최근에 장거리에서도 연전 연투에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 오랜만에 출전에 펼쳐졌던 1등급의 2,300m 최장거리 레이스에서도 능력 충분히 발휘하며 입상을 했어요. 역시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제 능력을 꾸준하게 발현하고 있고 이번에 상감마마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거리 내린 단거리 1,400m지만 작년도 8월 달에요. 1,400m를 요 1번 다이아삭스가 입상했을 때 그 당시 우승마가 선행 상감마마였어요. 작년 8월에 상감마마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단거리를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도 입상할 정도로 경주 거리나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마저 1번 다이아삭스는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온챔프 데뷔 후 7번을 뛰면서 6번의 입상이 있고 올 시즌 이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도 당신 마스크에 이어 이착을 했던 능력마저 드디어 1등급 승급합니다. 했습니다. 자, 경주 여건이 너무 좋죠. 50일의 유리한 부중 직전 대비 5km를 덜어냈습니다. 1등급에서도 단거리에서는 이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고 굳이 선행하는 조건에서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직전에 입상할 정도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낸 장점이 있죠. 상승세의 10번 가온챔프 1등급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번 삼성불패가 역시 1등급에서도 장거리 강편성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능력으로 입상을 했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는 당시 좀 아쉬운 전력 2,000m에서 경주 끝나고 재차 탈락이 발견되어 3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발급질병.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사양관리 통해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 치르는데 단거리 선택했습니다. 1,400m. 2번 삼성불패가 되겠고요. 자, 여기 어찌됐든 선행이죠. 높은 부담 중량 극복 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직전에도 58의 부중을 넣고는 이겨냈던 선행마 5번 이 상감마마의 1승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일요일 라스트 서울 11경주는요.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제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능력마 1번 다이아삭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저도 역시도 보는 시각이 참 비슷합니다. 다이아삭스란 마필 자체가 선행 선입 추입 다 되는 마필이고 흐름에 관계없이 뛰는 그 장점 자체를 이번 경주 상대팀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 저 역시도 가지고 있고요. 5번마 상감마마 그리고 10번마 가온챔프 모두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번 편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이아삭스는 같이 함께 보고 있으니까 의미는 없고
상간마마는 58을 달고 2주 만에 역주를 연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10번마 가운챔프는 승급 전에 선행을 못 가는 레이스 1400을 극복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 외의 마필들 파랑주의보, 전승대세, 큐피드 파워, 라운매직까지 앞선 전력들 뒤가 모두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8번 다이나믹 질주는 반드시 좀 챙기실 마필이 아닌가 싶어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 즉 저는 단순히 코스가 좋았다라고 해서 탄력이 나왔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다이나믹 질주의 역습은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철저하게 이제 전개 풀려나가는 양상에 그 영향을 받는 말로 보입니다. 코스 이점도 직전에 있었지만 직전 당시는 앞선이 와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선두권 몰락 이후 막판에 올려붙인 걸음인데 자, 이번에는 선두 선입권도 상당히 강해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이 8번 다이내믹 질주는요. 중장거리 좀 레이스를 전개가 좀 잘 풀릴 수 있는 그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단거리에 선두 선입권이 그래도 은근 강한 레이스에서는 올려붙이기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중심마에 대한 생각 일치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5번 상간마마가 역시나 이번 편성에서도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5번 상간마마 직전에도 58km의 부중 문제없이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번 다이아삭스 같은 경우는 선입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번 큐피드 파워가 직전에 출발을 실패했지만 그래도 가능성 보여줬고 꾸준한 훈련 소화하면서 상태에 올라온 것이 포착되는 만큼 직전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추입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제 7번 장산 파워라는 말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행 일반도를 이제는 벗어났고 최근에 선입 전개로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은 게이트가 밀리면서 외곽으로 밀려서 이제 전개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인코스에서 차분한 전개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만큼 그때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7번 장산 파워 게이트 내려온 만큼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될 듯해 보이면서도 항상 한 10% 정도가 부족한 말로 보여요. 물론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며 1등급에서도 적응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흐름도 빠르고 상대도 좀 강해 보입니다. 결정력 혹은 확실하게 한 발이 있는 마필로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1등급에서는 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상간마마가 58을 달고 2주 만에 또 출전을 하는 바람에 정말 머리가 아픈 경주인데 그 부분은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장이 바뀐 것이 얼마만큼의 득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여전히. 자, 그리고 상간마마 2주 전에 추천 드릴 때도 제가 이제 정규도로 추천을 드렸었던 경주인데 그때 당시에 저 신규 강자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앞서서 이미 백동인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던 8번 다이나믹 질주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한두가 있죠. 3번 파랑주의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8, 59 정말 높은 부담 중량에 너무 고생을 해왔었던 전력이에요. 다이나믹 질주를 조금 더 높이 샀던 이유는 이 말은 정확하기 때문에 55 이하. 내려오기만 해라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라서 이제 좀 더 강조를 드렸을 뿐인데 사실 3번 파랑주의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55입니다. 이 나이가 있을 뿐이지 그만큼 노련해진 3번 파랑주의보의 낮아진 부담 중량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55의 부중을 부여받았습니다. 1등급에서 1400거리 그동안 과부 중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말인데 경주 여건 좋아졌죠. 이번에 게이트도 안쪽 들어갔고 부중도 내려받았고 과연 전개 어떻게 펼쳐낼까요? 과거에는 빠른 선행 능력으로도 단거리를 연투했던 말인데 능력 정체 전력 부진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가지고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말인데 분명 경주 여건은 좋습니다. 부중 내려받았고 헌데 그래도 상대가 강해 보여요. 또 5번 상간마마나 혹은 외곽의 10번 가온챔프도 때에 따라서는 선두권 장악에도 가능하죠. 직전에 요동 늑발 이후에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했고 오히려 이번에 내려받은 부중에 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상승세의 마필들, 전력 강한 마필과의 격돌이기 때문에 다소간 편성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저 짧게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5번 상간마마가 58이라는 무겁다라는 사실은 다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10번 가온챔프도 어마어마한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이 둘의 경합 상황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게이트가 밀려있기 때문에 10번 가온챔프가 서두르지 않고 5번 상간마마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오늘 펼쳐주기를 바라봅니다. 직전에 뭐 선임 연습을 했다고도 봐야죠.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좀 발주가 초반에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10번 가온챔프도 5번 상간마마 페이스에 엮여서 경합을 하면은 이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 없이 경합 없이 5번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도 이 10번 가온챔프는 이 부담 중량의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개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1월 라스트 11경주는요. 편성상 전개상 능력 우위죠. 전천후 마필, 전개도 유리한 1번 다이아삭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2주차 저희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강타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역시 뭐 경마는 이 불충분한 전제 조건에서 충분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기술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편성을 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이 착승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를 곰곰이 고민해서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1호 경마도 좋은 성과로 마지막에 한박 웃음을 짓고 나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3주차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